안녕하세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이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름의 소리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먼저 떠오르죠? 아니면 계곡의 폭포 소리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파도나 폭포 소리는 여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름만의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름만의 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름 곤충이죠. 매미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미는 오랜 세월 유충으로 살다가 성충이 된 후에 불과 15일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어쩔 땐 처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매미 소리는 좀 시끄럽더라도 여름이라는 것을 알리는 진정한 여름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매미 소리와 함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름이 이제 조금씩 우리 곁에서 한 발 한 발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절기상 입추가 지났기 때문이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 우리 곁에 올 텐데요. 그래서요, 그때 가서 매미 소리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름의 소리, 매미 소리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8월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0 플러스 세대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돌아와요.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의 개관 4주년 기념 행사 중에요. 가장 인기 있었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린 그림 부채 만들기 코너였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제가 그리고 싶었지만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때 그림 부채를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의 북 코디네이터 김명희 선생님께 한번 멋진 부채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멋진 내가 그린 그림 부채겠죠. 김명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보람있게라고 할까 아니면 나답게 살 수 있는가 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한 게 벌써 뭐 상당히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마침 그 내가 그린 그림 부채 만들기라는 코너가 있어서 그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부채를 만드셨는데요. 단연 돋보이는 그림 부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물 받고 싶어서 줄 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곰손이에요. 곰손. 아무것도 못하는 곰손이거든요. 저 같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선생님께 배우면 좀 선물해드릴 만한 그림이 될까요? 글쎄요, 뭐 배운다기보다도 어쩌면 같이 함께 하는 시간, 같이 똑같이 유치원생이 돼가지고 네. 함께 하는 시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매화 하면은 그 매화 등거리에 매화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네.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평분 이렇게 끝이 반듯한 거 이붓을 가지고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나무를 그릴 때는 이붓을 사용하고 붓이 평평하잖아요. 네. 평붓을 사용하고, 꽃을 그릴 때는 이 둥근 붓 있죠. 네. 이붓을 사용해서 그리면 더 쉽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되면 될까요? 네,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2개의 붓을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붓으로만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다고. 네. 다홍색하고 빨간색이 있을 겁니다. 네, 붉은색하고 이 다홍색, 그 색이 있으니까 물감을 적당히 여기다 조금 짜놓으세요. 검은색이 있죠? 네. 검정색을 물감을 네. 요 붓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살짝 묻혀보세요. 너무 텅하지 말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그 집에 아이들 이거 초보자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 잠깐만 여기서 멈추죠. 왜냐면은 여기 나중에 조금 등거리 같은 데는 네. 이렇게 해서 입혀줘도 되니까 네. 살짝 손길 하나만 놔도 달라집니다. 아, 그러네요. 살짝 한번 올리고 좀 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농담이 표현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 뭐 붉은색을 하든지 뭐 주황을 좀 섞어서 만드든지 하셔가지고 매화를 그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꽃잎을 그릴 거예요. 둘 아, 꽃잎을 그릴 거니까 이게 5개를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매화가 꼭 정면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옆을 보고 있는 매화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위에다가 하나 또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 꽃은 밑에서부터 피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위쪽에는 봉우리를 좀 네네. 봉우리 진 꽃잎을 아. 좀 배치를 하고 밑에는 좀 핀 것을 아. 그리고 피어 있는 쪽은 좀 더 밀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좀 많은 거를 꽃을 배치를 시켜서 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네 이렇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꼭 어떤 원칙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네네.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탈매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매화가 안 같고 저는 왜 뭘 안 같죠? 예. 너무 즐겁고요.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멋지다고 해주시니까 막 재밌고 기운이 납니다. 어떻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뭐 잘 따라 어렵다 하면서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랫부분으로 꽃을 다시 이쪽 노에 한번 그려보시죠. 5개 정도. 이런 데는 이제 그 몽우리를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아우, 정말 정말 예쁘다.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아랫부분을 채울까요?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네. 밀. 그게 안 되네요. 작품 그리실 때 보통 어떤 생각으로 그리세요? 이거를 막 어디 모습을 연상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실은 동양화를 하는 게 아니고 유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침 물감이 있길래 네. 요즘에 와서 이제 이 그 사군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한 게 너무 뭐 조금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예. 호응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사군자 할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릴 때 뭐 이렇게 난을 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물론 뭐 처음에는 잘 그려야 되겠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그냥 그림 그리는 자체만 남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나면 지금 이 매화는 사군자 중에 매화는 나무하고 매화꽃 예. 요 3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것만 잎은 생각하시면. 안 그리고 잎. 네, 매화 자체가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잎이 없는 거고.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나중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매화 등거리 보면 아주 곱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그게 그 매화나무가 잘리고 하면은 이렇게 남는 자국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표현을 해줄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하면 좀 더 고목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데다 조금씩 한 번씩 찍어주세요. 이렇게. 테를 딱 만드는 이렇게, 거.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화 아까 모란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근데 뭐 아니. 좀 얼추 모란 매화가 나오죠. 네. 네, 점을 찍어줄게요. 찍고. 요거 아니 이렇게 매화를 부채에 그려보니까요. 와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렇게 완성품이 나온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제가 이 부채를 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네, 네. 이거를 연습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참새나 제비 한 마리도 그릴 수 어이구,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의 또 멋진 작품 아니야. 저 이건 아니고. 알려주시느라고 선생님 작품 좀 늦었는데요. 95점 주겠습니다. 5점은 감사합니다. 5점은 너무 질문이 많아갖고 뺐어요. 5점을 뺐습니다. 나머지 5점 더 드리죠, 뭐. 99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저는 지금 인사동 갤러리 올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지금 36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북 코디네이터 김명희 선생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서요.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플러스 센터에서 네네. 안 뵙고 여기서 예. 뵈니까 또 너무 반가운데요. 아유, 저도 네. 그래요. 그 센터에 북 코디네이터 활동하시는 걸 잘 네. 못 뵀는데 예, 아마 예. 작품 전시 준비하시느라 그러셨나 봐요. 네, 요즘 전시 때문에 조금 바삐 제가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작품 궁금합니다. 예. 네. 너무 따뜻해 보이시는 아. 이분은 누구실까요? 저희 어머니신데요. 네. 금년에 94세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습을 네. 오랫동안 좀 간직하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그리셨어요? 이 작품? 그림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는. 네. 연도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만큼 이걸 그리는데 정성과 네.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도.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그동안 어머니의 삶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군인이다가 지금 현재는 귀촌해 가지고 어머니 곁에 계세요. 동생입니다. 근데 네. 굉장히 멋진 신사분이신데요? 수염을 기르고 요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멋진 네. 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신사라는 말을 붙여줬는데 정말 멋진 신사 같아요. 네. 어머니 모시고 계세요? 예,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마음이 제가 편안해 너무 보이십니다. 그 어머니 모시는 마음이 고마워서. 고마워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준 거죠. 그럼요. 여러 가지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색감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꽃이 있네요. 단심? 네, 이건 이제 처음 그림 그리실 때. 19년도 그림인데 네. 제가 이제 단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단심이라는 뜻 자체가 네. 마음속으로부터 뭐 진심으로 이렇게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어떤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네요. 모란도 좋아하시나 봐요. 예. 모란도 시리즈로 있네요. 모란 1, 네. 모란 2. 이제 이 어머니 정원에 피어 있는 모란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게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를 위한 작품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란과 너무 닮으셨어요.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전시하시는 거예요? 글쎄 한 7, 8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군요. 예. 완전히 프로 작가시네요. 아니요, 프로는 아니야. 어디까지나 아마추어예요. 전문 작가. 취미로 하는 그 정도. 그러시군요. 예. 가족분들이 이렇게 전시한다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은요, 네. 잘 몰라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특히 임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물이 참 힘들어요. 그런 거 같아요. 왜 힘드냐면은 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나오는 작품 보고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미지고 그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거는 실물. 좀 더 실물 이쁜 사진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 오늘 36분의 작가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중에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선생님 작품 빼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여기 그 예영의 네.
그 회장님이신 정수화 회장님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도 있고 네. 여기도 있는데 이 작품도 와. 괜찮고요. 저쪽에 보면은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요즘 어떤 저쪽- 해바라기요? 예, 해바라기도 상당히 그 요즘 많이들 해바라기들 그리죠. 네. 이 그림도 네, 해바라기 그림도. 또 예, 이석영 씨 그림인데요. 네. 상당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안에 네. 해바라기를 걸어놓으면 재물과 행운이 들어온다. 해바라기가 씨가 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밝은 기운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옛날부터 예. 많은 것들 다산도 상징할 네네. 수 있고 뭐 어떤 부귀 같은 것도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해바라기 가진 어떤 기운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가장 닮은 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식탁 뭐 이런 데 놓으면 예, 예, 좋다고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작품도 예. 한번 예, 예,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런 소품으로 하는 게 네. 부담스럽지 않게 예, 예. 네,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예, 것 예. 같아요. 그 요즘에 여기서 보면 그 어떤 한 장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서져서 무너져가지고 모든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925잖아요. 은 925. 예, 예.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는 공예 중에 순도가 가장 높은 거잖아요. 아, 상당히 비싼 저보다 거. 더 잘 많이 하시네. 아니 악세사리 방송을 해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비쌀 것 같아요. 재료비가 비싸서. 여기도 해바라기가 있네요. 겹치는 게 많아요. 아트페어 가도 많이 좋아하는 거를 되게들 많이 비슷비슷하게. 그리니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이번 시간은 초대석 사마고장 시간입니다.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의 50플러스 삶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강좌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페누로 커뮤니티의 박종희 홍광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페누로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2019년도 봄에 이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펜 드로잉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 분이 계셨는데요. 저 포함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그 강좌 이후에도 이제 그 드로잉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만든 그런 커뮤니티 동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펜으로 그리는 그림 세상 뭐 이런 커뮤니티인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펜 드로잉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그 독일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성곽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볼펜 하나와 요만한 노트 하나를 갖고 그리는 걸 보고 그 하나하나를 그리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제가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꼭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침 여기 50플러스에 이제 정현서 선생님 드로잉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수 아, 삼수요? 네. 아, 그것도 제가 1번으로 클릭을 해서 1번이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갖고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광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후배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좌는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강좌가 끝난 후에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그것도 활발히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커뮤니티를 조직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희 이제 펜 드로잉 강좌 제목이 도시 이야기를 담은 펜 드로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현석 강사님께서 이제 그 도시 이야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동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드로잉을 진행하시는 그런 수업이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회성 그런 그림이 아니라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이어진다랄까요? 그리고 새로운 게 이제 이렇게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강좌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이제 정말 이렇게 갈구함이 생기고 이제 강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림 그릴 소재도 무궁무진하고 그런 와중에 마음이 또 맞는 분들이 항상 이제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활동을 이어가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는 몇 분이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일곱 일곱 명? 분, 오, 예, 굉장히 남자까지 많으시네요. 해서 7분 오. 시작하셨는데 이제 또 사정으로 지금 5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더 궁금한 거는요. 페누로라는 이름이 참 예뻐요. 네. 어떻게 페누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거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적자 네. 이제 동아리가 생기면 이름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같이 하시겠다는 선생님 한 분이 펜으로 어떠냐, 펜, 그다음에 위드, 그러니까 같이, 그리고 펜으로, 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주셔갖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좋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과감히 나가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과감히 나가셨습니다.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그렇죠. 남기라는데 정말 이름을 남기고 가셨네요. 너무 바쁘셔갖고 그림을 제일 잘 네. 그리셨는데 바쁘셔갖고 아, 나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아, 그렇게 만들어진 페누로가 올 봄에 북촌에서 전시회가 열린 걸로 네, 알고 네, 있었어요. 네. 예, 어떻게 전시회는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죠? 네, 많은 관심 보여주신 덕분에 또 서대문 센터에서도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전시 주제가 어떤 거였죠? 예, 그때 한옥에 관한 이제 전시였습니다. 음. 이제 사실은 그 전시 공간이 한옥이기 때문에 그 전시 그쪽에서도 공간 쪽에서도 그 한옥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공간과 어울리는 부합되는 그런 주제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걸 항상 주제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옥이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한옥 네. 서울의 시간을 이끌다였나 봐요. 맞습니다. 네. 아, 이 전시의 제목도 그분이 지어주시고 나가셨나요? 그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 우리 박정희 대표님도 뭐 네. 장명을 잘하시네요. 네네. 그때는 네. 네,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전시까지 하셔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모든 회원분들이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정말 펜 드로잉 선긋기부터 시작하던 때가 불과 몇 개월 몇 년 전 솔직히 몇 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활동에도 제약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직 새내기인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이제 저희 이름으로 저희 팀만의 이름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니까 너무 뿌듯하고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홍광희 선생님은 그 독일에서 본 그 싱가포르 청년의 모습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전시회를 탁 열고 전시장을 탁 들어가는 순간. 네, 사실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전시라는 게 제가 이제 남을 의식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건 늘 안방 전시인데 그 안방에서 나와갖고 누군가에게 그 저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받는 네. 건데 되게 두려웠는데 사실은 저는 즐거운 마음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모인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셨고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을 가운데 놓고 저는 그냥 그 4박 5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도대체 몇 년을 했느냐. 사실은 저희는 한 2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한 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때 제가 참석을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도대체 얼마나 잘 그렸길래 그래 하실 거예요.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품
갖고 오셨잖아요. 네. 네, 우리 홍강희 선생님 작품 먼저 볼까요? 그거는 이제 영천시장에 있는 중고 이제 책방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초기에 그린 건데 초기예요. 예. 초기 이렇게 잘 그리셨어요? 개미마을 저기 홍제동에 홍제동 있는 거. 개미마을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린 인사동을 시리즈로 아, 지금 인사동 여기는 쌈짓길이에요. 쌈짓길이네요. 쌈짓길. 네. 보시면 예, 시청하시는 분들 아, 저기 쌈짓길 금방 그리고 아실 네, 것 같아요. 고르게 거기는 쌈짓길 바로 길 건너편에 요새 안녕 인사동이라는 아, 데가 네네네. 생겼어요. 네. 예. 그 굉장히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이런 작품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마지막 작품. 요거는 이제 필동에 먹자골목을 들어가서 이제 그린 건데 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유기묘를 기르고 아. 있는데 시그니처로 항상 아, 그렇군요. 고양이가 하나씩 들어있는 게 제 특징으로 그렇군요. 전 잡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 태양이에요. 태양이에요. 네네. 아, 태양이 안녕. 태양이가 여기 네. 인사동에서는 자고 있네요. 네네네. 자고 있고 그때 모습이 다 달라서 네. 우리 홍강희 선생님 그림 볼 때는 태양이가 어떤 모습일까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네. 그림 안에 이제 태양이를 숨겨놓고 아, 태양이를 숨은 찾는 찾기. 네, 오. 그게 제 마지막 목표예요. 혹시 마케팅 공부하셨어요? 굉장하신데요. 네. 너무 태양이를 재밌네요. 찾아라. 태양이. 그런데 이렇게 그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글쎄요, 뭐 하루에 다 그리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 잡는다 그러면 한 3일에서 네. 뭐 3일. 길게 잡으면 이제 뭐 바쁘다 보면 일주일 정도 한 3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2시간씩 투자했을 때. 아, 2년 정도 하면? 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정희 선생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초기에 했던 거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여기는 여기는 독립문 영천시장. 이- 우리 네,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회원분들이 쉽게 가보실 맞아요. 수 있는 곳들을 네, 주변 그리셨네요. 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풍경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 네. 서대문 모습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연세로, 연세로. 네. 금요일이네요. 예, 금요일, 예, 금요일 연세로가 이제 거기가 길을 막아서 차는 다니지 않고 이제 보도로 되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풍경이 되게 활기차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는 여기는 예, 충정로 철길 골목. 네, 서울에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이 서대문 지역에 이렇게 철길하고 이렇게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많이 아시게 텐데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특이해서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예. 서소문 네, 아파트입니다. 서소문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여기 곧 재개발되는 곳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하천을 복귀하고 그 위에다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지권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서 재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재개발되면 네. 정말 대박인 자리 아닌가요? 되게 시내 중심 쪽에 있죠. 네. 시내 중심 쪽에. 뭐 우리 주부들 3인 이상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시면서 와, 여기 재개발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197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들었는데요. 또 네. 그 당시에 주거 문화가 지금과 다름없이 또 네.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서 있는 그 자체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재개발 아.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저만 출신이에요. 속물같이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그랬군요. 아, 역시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 이 세속적인 건 떠나시는. 자, 여기는 백빈 건널목. 예. 여기 그래서 서소문 그 아까 네. 그 철길 건널목을 그리다 보니까 서울에 또 다른 철길 건널목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네. 이것을.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길래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군요. 예, 용산에 있는 철길 건널목인데요. 어머, 이 오토바이 그 디테일이 어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철길 때문에 주변 네. 개발이 같은 게 좀 더디어서 이렇게 네. 예전 풍경이 예전 정치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을지로 동원집. 네 맞습니다. 골뱅이 많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여기 갔을 때 동원집에서 한 그릇 먹었어요. 아, 네. 그렇죠. 여기 플랜카드를 한번 네. 자세히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때라서 아무래도 음. 이제 위축되고 이제 그럴 아. 때 그 시대를 한번 그림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네. 날짜를 적지 않으셔도 이 네. 그림만 봐도 어느 시대였겠다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어요. 프랑카드를 보면.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와,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데요.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와, 여기는 네. 어딘가요? 여기? 예, 여긴 경복궁 앞쪽에 동십자각이 바라보이는 쪽에 있는 이제 풍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막 유리벽으로 된 그 고층 빌딩 사이에 이렇게 남아 있는 한옥이 있어요. 이제 아마 오다 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눈에 띄거든요. 한옥이 있는 게. 근데 또 한옥 뒤에는 문화주택이라고 해서 일제 시대 때 이제 서양 건축 양식을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일제 주도하에 지어진 그런 문화주택이 1930년대에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주거 양식이랄까요, 건축 그런 레이어가 보이는 그런 게 아주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여기를 네. 지나가만 봤지 지나보셨을 이렇게 거예요, 기록으로 남길 생각은 못했는데 네. 이렇게 예,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3일 정도 이제 작업 사실-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실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펜들 이렇게 그림 막 하면서 이렇게 네. 어떤 점이 가장 그리시면서 어려우신가요? 펜으로 하니까 이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저희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지나가라. 아, 그래도 틀려도 그대로 지나가라는 게 늘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자꾸 포기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그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를 해도 이상해도 그냥 가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그런 점이 좀 어렵죠. 지울 수 없다는 거. 그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나요? 아니면은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라고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돋아 주시는 건지 네. 그게 이제 한 그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늘 믿고 실수해도 그냥 지나가요. 네. 그럼 이런 한 작품에 실수가 몇 번 정도 들어갔는데 지나간 걸까요? 이 작품 그릴 때는 예, 한 두세 군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야말로 또 선생님도 해주신 말씀이 실수는 그림 그리는 본인은 알지만 그냥 이제 완성을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전혀 네, 어디가 모른다. 실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네.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박종희 선생님 그림을 네. 보면서 네. 독특하다고 생각한 게 컬러를 가끔 넣으셨어요. 예. 어떤 데 컬러를 넣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쉬운 도구, 색연필이나 뭐 이런 네. 간단한 걸로만 이제 몇 가지 넣은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되게 특징적인 면에서 이제 여기는 철도 건널목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위험 표지판 같은 거, 또 기차가 지나간다는 거, 이런 특징적인 거는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아주 간단하게 넣어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거의 뭐 극사실주의처럼 그냥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와서 그리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3일 동안 그리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하고 야외 스케치, 어반 스케치라는 걸 나가요. 그럴 때는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 그 자리에서 완성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안 될 때는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완성을 하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작품 구상은 어떻게 하세요? 뭐 주제를 정해주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 나 저 그림 저 장소 한번 그려보고 싶다. 뭐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떠오를 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후자 쪽이에요. 떠오를 지나가다가 때? 네. 저 풍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죠. 일단 이제 사진도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찍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찍고 집에 와서 제가 그거를 그리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박정희 선생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다 가다가 보면서 유독이 그 한 장면이 그 뭐 건물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도 딱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고 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저런 뭐
저게는 어떤 게 된 걸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면서 그려보고 싶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그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요. 회원이 5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5분이 그려도 다 다른 그림이 나올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너무 오인 달라요. 오색이라고 네, 네, 네. 그런 그림 전시회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 선생님이 네. 주신 주제예요. 아, 근데 인사동. 네, 네. 다 달라요 그림이.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못 그리는데 네. 이제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참 잘 그리세요. 또 어떤 선생님은 나무를 잘 그리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한옥.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똑같은 한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대에 그렇죠. 배웠는데도 네. 예, 자기만의 개성들이 내 눈에 있더라고요. 더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그리는 네, 거죠. 네, 네. 아. 개성도 또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언제 한번 그런 전시도 한번 하시면 네. 네. 제가 꼭 네.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그림에 대한 열정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궁금한 게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미술에? 저 같은 경우 관심은 상당히 많았어요. 아, 소질도 있으셨어요? 소질은 뭐 그다지 그냥 뭐 음.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거 완성해내는 정도 학교에서 뭐 그 정도였는데 정말 이렇게 오디치 플러스 센터의 강좌를 통해서 선긋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강의가.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랄까 사진 내지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풍경을 보는 어떤 구도적인 것부터 다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홍광희 선생님 미술에 소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불조심 포스터 간첩 포스터. 네. 그런 걸로 상도 많이 받았고 아, 이제 그런 그렇군요. 거보다도 저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는 중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늙어서 뭘 할 것이냐. 근데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투자를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 전시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질과 상관없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기회가 좋아갖고. 그러셨군요.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후배로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그럼 두 분은 다 소질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저처럼 곰손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선긋기부터 시작하면 2년 정도면 이 정도의 그림 실력을 네. 보여줄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이니까. 아, 네. 저는 믿어도 될까요? 네, 아, 네, 한국 사람 알겠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네. 아, 그렇군요. 이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뭐 관찰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강좌 말고도 다른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직접 펜 드로잉 강의도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올 봄에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함께하는 학교라고 해서 제가 네네. 이제 강의 콘텐츠를 제안해서 이제 채택을 해주셔서 제가 제안된 콘텐츠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게 전적으로 펜드로잉 강의라기보다는 펜드로잉이 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제목이 내가 그리는 여행 저널이라는 제목의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저는 아까 광희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다 이제 여행지에 가면 어떤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로망들이 다 많이들 있으시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해봤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림을 뭔가를 그린다는 그 자체가 망설여지고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초보지만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행지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그곳의 이제 특징과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입문 과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광희 선생님은 또 어떤 강의 하셨나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게 사실 부케잖아요. 네. 제가 본캐는 따로 있고 네. 그림은 이제 부케로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전통공예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공예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로운 게 좀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전통공예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걔한테 약간 정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하다가 네. 이제 둘 다 똑같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아, 예. 이제 얘가 자꾸 저를 끌어당겨서 네.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전통공예 어떤 공예? 저는 두각보를 하고 있어요. 아, 그 두각보라고 따로 이제 이쪽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규방공예 중에서도 이제 작은 원단 갖고 네. 만드는 이제 보자기 종류를 만드는 아, 거죠. 우리 저기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리즈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시집 가기 전에 이거 배웠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배웠습니다. 네. 가정 이거 시간. 막 배워야 되고 뭐 거기 그 무슨 그 저기 뭐 무슨 원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거기 예지원 예지원, 아, 강영수 예지원 선생님 거요. 예, 네네네. 예지원 가서 그거 배웠어야 되고 막 했는데 신부서. 그러니까 근데 왜 신랑 수업은 없었는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말이에요. 아유. 아.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 교수공방 규방공예를 아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 또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예, 합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이 얘처럼 디테일해야 되고 네. 관찰력이 좀 있어야 되고 진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매력적인 건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느 것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끝까지 가야 될 아이고 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쪽에다 이제 제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할지 이제 그쪽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재밌어요. 아, 새로운 걸 그렇군요. 배운다는 게 너무 재밌고 예. 그럼 두 분은 다 이제 수강생의 입장도 되셨고 네. 또 강사의 입장도 되셨었잖아요. 네네. 더욱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강생에서 강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내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강사하면서 보람됐던 일이나 혹은 강사가 정말 어렵구나 생각됐던 일 뭐 그런 거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이제 강사를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고 한번 지원을 해봤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쏟아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그 희열과 성취감이 너무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더군다나 쉽게 누구나 그래서 기획했었던 강의인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다들 이제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그림 배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천사네요. 네. 정말 강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네. 정말 제가 뭐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단계에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시도라도 한번 해보긴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아시게 되는 어떤 그런 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함께 가는 학교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는 네. 참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박종희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정말 함께 가는 학교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강희 선생님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강사로서 보람된 일이거나 어려운 저는 일이 이제 있다면? 강사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왜 솜씨도 있고 재주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기 박 선생님처럼 낯설기 좀 뭐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에게 가르쳐 줄 때 실력이 는다. 왜냐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를 남한테 가르쳐 줄 때 확실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쳐 봐라 하고 자꾸 미는 편인데 요번에 이제 한복 그 옛날 한복 갖고 이제 네. 무릎 덮개를 만드는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복을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아깝다기보다 버리긴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쓰기에는 좀 그래서 그거를 자 용기 있게 과감히 뜯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너무 예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그런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뿌듯하죠. 그렇군요. 네. 오, 오늘 막 어록이 많이 나오는데 누굴 가리킬 때 내 실력이 향상된다. 네. 정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정말 펜 드로잉 빨리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회원이 5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펜 드로잉 회원이 되고 싶어요. 펜으로 회원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사실 저희 50플러스 센터 내 커뮤니티가 이제 펜으로 말고도 또 기억이 머무는 풍경이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또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른 점은 기억이 머무는 풍경은 정현석 선생님의 펜 드로잉 과정을 수강하신 분이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그런 커뮤니티고요. 이제 펜으로는 저희 그 19년도에 배웠던 분들 위주로만 이제 모였던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큰 규모가 이제 유지되기 어려웠고 소규모로 네, 모여야 하기 소규모로,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커뮤니티 활동으로서 이렇게 같이 펜드로잉 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시는 이제 그림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대문 센터에 오셔서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 오셔서 펜드로잉 과정을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기억이 머무는 풍경이라는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저희 펜으로도 있고 저희 말고도 다 이제 기수별로. 다 계셔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유대감이 있죠.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억이 머무는 풍경 안에 들어오시면 펜으로 기수마다 그 이름을 달리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활동을 그렇군요. 저는 꼭 펜으로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돼요? 아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적극 알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그 장소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데요. 이게 50이 넘어서 사실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내는 게 굉장히 더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작품 활동할 때 가족들이 보시고 한두 마디는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 엄마가 또 일을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우리 엄마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제 원단 만지고 색감 만지는 일을 하다 갑자기 엄마가 너무 한 가지 색만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 이제 저러다 이제 엄마도 이제 수채화나 색연필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자꾸 물건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펜 하나로 모나미 볼펜 하나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자기 얼굴을 좀 그려달라고. 근데 이제 사람 얼굴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고양이 얼굴도 잘 못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네는 우리 태양이 다음일세. 앞으로 사위 얼굴도 한번 좀 그려줄까 생각 중이에요. 벌써 작품 의뢰까지 받으셨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주로 이제 집안일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펜드로잉 강의를 수강하던 게 되게 큰 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활동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걸 보면서 가족들한테도 좀 많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도 엄마가 이제 전시회도 하고 이제 엄마 이름으로 또 이제 이렇게 그림도 딱 사인해서 놓고 뭐 SNS, 인스타 같은 데도 올리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스스로도 좀 더 자극을 받고 또 엄마 전시회 와서 이제 그림 봐주고 하면서 이제 덩달아 뿌듯해 주는 것도 또 그런 것도 보고 하면서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저도 뿌듯하고요. 네, 지금 박정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막 행복한 그런 미소가 막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전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작가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다음 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한옥 서울의 시간을 담다 이제 한옥청에서 했었던 전시는 이제 저희 펜으로만의 단독 전시였고요. 사실은 서대문 구청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서울문화재단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
서대문구 안에 있는 생활 예술인 연합 전시회가 이제 해마다 가을에 있는데요. 와. 그걸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시회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네네. 바로 다음 이제 활동은 아마도 요번 올 가을에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이제 서대문구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예술 동아리 네. 연합 전시 활동이 와. 일단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계획을 잡아봐야죠. 네, 네. 그러면 장소가 서대문 구청인가요? 서대문구에 있는 어떤 한 장소를 아. 이제 선정해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희예술극장에서 아. 네, 네. 전시를 이제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지게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시는 우리 홍광희 박종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만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50 플러스 세대들에게 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 홍광희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제 또래 분들은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눈도 나쁜데 허리도 아픈데 늙으면 다 아파요. 그러니 주저 말고 하시라면 와. 지금이라도 하시면 네. 우리 30년은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쯤 되면 대가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펜을 잡으시라고, 아니 다른 걸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네. 시작하시라는 말씀.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이번에는 우리 박종희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로망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은 있지만 이제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주저함이 이제 있으셨다면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것 해보시고 하면 생각보다 시작을 하니까 그게 또 쌓여서 또 뭐랄까 한 가지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또 조금씩 이제 발전도 되고요. 해보고 또 아님 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해보세요라는 네. 게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제 귀에는 아님 말고가 더 들리네요. 네, 맞아요. 아님 말고 정신이 네.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해봐서 아님 말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일단 시작해.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렇게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서대문 50 플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유튜브 방송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초대석 4마 5장 시간은요. 펜으로의 박종희 대표님과 홍광희 선생님 모시고 재미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57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휴가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50 이후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바로 서대문 50 플러스 센터에 오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내일을 저희 내일이 보이는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